왜 어떤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걸까요? 또 인터넷 익명성에 기대서 끔찍한 혐오 댓글을 다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행동들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왜 약자를 괴롭힐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자, 그럼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 근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분노의 씨앗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존재,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솔직히 제대로 맞서기 어렵잖아요.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느꼈던 분노나 상처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소되지 못한 채로 우리 마음 아주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이 과정이 딱 압력석 같아요. 김이 꽉 차는 거랑 비슷하죠. 첫 단계가 바로 억제입니다. 강한 상대 앞에서 화가 나도 그냥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축적.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눈덩이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임계점 도달. 이 내면의 압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터져나갈 출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계까지 꽉 찬 압력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분노는요,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게 돼요. 이 심리적인 연쇄 반응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억압받는 자아.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 난 정말 힘이 없구나 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분노의 전이입니다. 이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만만한 대상, 그러니까 자기가 화풀이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안전한 표적을 찾아 옮겨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괴롭힘이나 동물학대, 악플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아주 잠깐 동안의 우월감을 느끼고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푸는 겁니다. 정말 비겁한 방식이죠. 바로 이 이미지가 그 순간에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안의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그 힘을 그대로 쏟아붓는 모습, 딱 이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아주 잠깐의 해소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체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병들어가는 사회, 혐오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뒤틀린 분노가 모여서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지를요. 개인의 아주 작은 분노라는 불씨가 결국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길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 분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자, 먼저 세대 혐오. 유튜브 같은 데서 노인이나 기성세대를 조롱하는 콘텐츠들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세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음은 성별 혐오입니다. 이건 소셜미디어만 봐도 알 수 있죠? 특정 성별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젠더 갈등을 정말 극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층 혐오. 주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뉴스 댓글 같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차별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혐오 표현은 그냥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보세요. 이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명백한 인권 침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제만 얘기해서 좀 답답하셨죠? 그 해답은 놀랍게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진정한 변화는요, 남을 탓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이미지처럼 모든 변화는 고요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아차리고 그걸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과 존중.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다르다는 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니 탓이야가 아니라 이 개인의 분노 뒤에 숨어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함께 보려는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침묵을 깨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문장 정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혐오와 차별이 일어날 때 침묵은 동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행동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용기를 내는 거예요. 혐오나 차별을 목격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요. 둘째,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을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다채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화를 지지해야 합니다. 혐오를 막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용기는 어디를 향하겠습니까?